그거 잘 몰라. 괜히 아는 척 금지. E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다시 학교에서 또래 아이들에 비해 읽고 쓰는 것을 유독 어려워하는 아이를 보았다. 받아쓰기 시험을 앞두고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깨까지 푹 꺼지는 아이의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거기다 시험이 끝난 뒤 자기 공책에 일일이 빗금을 긋고 있는 게 아닌가. 채점은 선생님에게 받기로 되어 있는데도 아이는 굳이 스스로에게 0점을 매겼다. 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아는 것을 틀려서 실망했어요. 그러나 아는 것을 틀렸다기에 시험지에는 맞는 글자가 거의 없었다. 아이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다행히 아이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무엇보다 스스로 노력해서 약 6개월간 따로 읽고 쓰기를 공부했다. 얼마 뒤 아이가 받아쓰기 점수를 받아들고 좋아하는 모습이 나왔다. 결과는 90점. 왜 틀린 것 같으냐는 질문에 아이는 더 이상 아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틀린 이유를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다. 아, 이로 썼어요. 이인데. 그러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틀린 단어를 복습했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몇 년 전 참석했던 한 강의에서 얼굴을 붉혔던 일을 떠올렸다.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한 후 시간이었다. 내 질문에 강연자가 조금 강한 어조로 다시 물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강연자의 나무라는 말투에 당황해서 마저 다 물어보지 못하고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20명 남짓의 소수가 모인 강의실에서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고 나는 그 순간 땅으로 꺼지고 싶을 정도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사실 나는 그날 강의 내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깔끔하게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나 아는 척과 잘난 척을 섞어서 질문했고 그게 강연자의 비위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달아오른 얼굴은 식을 줄을 몰랐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했다.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럿 만났는데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했다. 적어도 소크라테스 자신은 스스로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들보다 현명한 거라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모르는 나를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주목받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이 모든 것 중에 나를 위한 마음은 하나도 없다. 모두 남을 의식하는 마음뿐이다. 그렇다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이 나쁜 걸까? 나쁘지 않다. 다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야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매번 주목받는 부담감을 견뎌야 한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된다. 아는 척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이 그것을 정말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귀동냥으로 대충 주워들은 지식이나 정보를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말 기술만 는다. 또 무엇을 잃어버릴까? 자존감을 잃어버린다. 어떤 것을 잘 모르는 진짜 나는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고 아는 척하는 가짜 내가 앞서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나 존중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모르는 나가 아는 나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 있겠는가? 진짜 나를 찾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잘 못하는 것은 잘 못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 말을 하면 희한하게 자존감이 올라간다. 적어도 아는 척 할 때만큼 떨어지지는 않는다. 오늘 만나는 모든 낯선 것들에게 좀 뻔뻔하게 말해본다. 나는 그거 잘 몰라. 하차할게요.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할 수 있는 힘. 개그우먼 김숙이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피하면 되더라고요. 압박감이 느껴지는 곳에 안 가요. 저는 때로 나가서 자기 멘트를 해야 하는 프로는 안 했어요. 거기만 갔다 오면 제 모습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 떨어지고 멘탈이 확 망가지는 프로그램은 안 나갔어요. 걸크러쉬, 가무장숙, 갓숙이라는 수식어로 제2의 전성기를 누르고 있는 그녀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불편한 상황을 피한다니 좀 의외였다. 그녀라면 남들 눈치 안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헤쳐나갈 것 같은데 그날 패널로 출연한 소설가 김중혁의 말이 아니었다면 내 생각은 그 의아함에서 멈췄을 것이다. 저는 김숙 씨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차할게요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다가 갑자기 그럼 제가 하차할게요 라는 이 얘기를 되게 쉽게 해요. 자기가 재미없으면 하차할 수 있는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김숙이 제가 하차가 많이 됐거든요 라고 말했고 나는 그 순간 아차했다. 내가 몰랐던 그녀의 진짜 힘은 수많은 하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곳은 피하고 자신과 맞지 않으며 하차하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차하고 승차하기를 반복할 수 있는 힘, 하차한 뒤에 다시 승차할 기회를 기다리는 힘, 승차했어도 언제든지 하차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자기만의 색깔에 가까이 가는 힘이었다. 그게 그녀만의 멋짐이었다. 어떤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다. 어떤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도 온다. 때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어디쯤에서 멈춰야 한다. 들어가려 했다가 돌아서야 할 때도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실패, 끈기 부족, 후회 같은 부정적인 말을 갖다 붙인다. 그래서 종종 그만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진다. 인내심 강하고 끈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끝까지 자신을 괴롭힌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열차에 타고 있다. 그런데 하차가 두려워 거기에서 한 번도 내리지 않으면 계속 같은 풍경만 보게 된다. 생각만 해도 지루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풍경을 자기 인생이나 색깔로 굳게 믿으며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가 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경험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김숙처럼 가볍게 말하는 거다. 저 이만 하차할게요. 다시 새로운 열차에 승차해서 새로운 풍경과 마주할 수 있도록. 가끔 해먹기도 해. 지친 나를 돌보는 법.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우 김민준의 냉장고가 소개된 적이 있다. 혼자 자취한다는 그의 냉장고에는 민트젤리, 송로버섯으로 만든 꿀, 인도 향신료인 마살라, 스페인 햄인 하몽 등 백화점에 가도 보기 힘든 식재료들이 가득했다.
자신의 냉장고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그가 말했다. 비싼 거는 아닌데 제 입맛에 맞거든요. 하몽이랑 바게트로 간단하게 먹을 때 송로버섯 꿀을 발라 먹어요. 자취생이 혼자 간단하게 먹을 때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몽도 잘라 먹고. 그의 말에 비싼 식재료를 살 능력이 없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면 적어도 당신은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해본 사람일 것이다. 어떤 음식 냄새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어떤 맛이 눈웃음을 짓게 하는지 알 테고. SBS 힐링 캠프에 출연한 가수 이효리는 과거에 심한 스트레스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몇 가지 테스트를 마치고 의사의 말을 듣고 나자 스스로가 너무 불쌍했다고 한다. 나 자신에게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밖에 나갈 때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 잘 치장하는데 집은 늘 난장판이었어요. 제가 먹을 음식 하나 제 손으로 사본 적이 없고 집에 있는 오븐이나 식기세척기도 한 번 써본 적 없고 냉장고는 항상 텅 비어 있고.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다. 자신이 매일 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을 돌볼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끔 한 번씩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해볼 것을 권한다. 나는 음식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평소에는 물론이고 손님이 올 때도 음식을 직접 한다. 할 줄 아는 음식을 최대한 만들어 먹는다. 그러다 보니 외식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횟수가 적은 편이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냄새와 맛을 점점 알아가게 되었다. 나는 토마토 끓이는 냄새를 좋아하고 멸치와 다시마로 낸 국물이 맛있다. 밥을 먹을 때는 단백질 반찬이 하나쯤은 있기를 바랐고 남물 반찬에는 꼼짝을 못한다. 그렇게 소울푸드도 하나 둘 생겨났다. 최근 남편과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친구가 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스튜를 한 그릇 얻어 먹었다고 한다. 친구는 하루 종일 걸어 지친 터라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니 참 좋았는데 함께 먹던 남편의 표정을 보고 한국에 가면 집밥을 더 자주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단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때 남편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이라고.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참 많다. 매일매일 가도 다 못 먹을 정도로 맛집은 끝이 없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 맛집이 생겨나고 있을 것이다. 반조리 식품이나 배달 음식의 진화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빠르다. 집밥의 맛으로는 그것들과 승부할 수 없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이는 마음은 외식의 모든 장점을 뛰어넘는다. 나는 당신이 밥은 어떻게 먹느냐는 누군가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밥은 어떻게 먹어? 거의 사 먹지. 그래도 가끔 집에서 해 먹기도 해. 난 내가 좋아. 거절이 두렵지 않은 이유.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성에게 호감을 표현할 때 자존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우선 전체 학생들의 자존감 정도를 파악한 뒤에 두 집단으로 나눠 영상 속 이성들과 만나도록 했다. 단 A 집단에게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실제로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B 집단에게는 영상을 통해서만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영상 속 이성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고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영상으로만 만날 수 있다고 했을 때 더 적극적이었다. 자존감이 높든 낮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다르지 않다. 고백하고 싶은 마음도 같다. 거절이 두렵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자존감이 낮을수록 거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 이 실험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영상으로만 만날 수 있어서 거절당할 리 없는 안전이 확보된 사람에게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모습이 어쩐지 짠하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고백은 뭐가 다를까? 많은 이들이 인생 드라마가 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의 남자 주인공이 썸이 시작되기도 전에 뒷걸음질 치는 여자 주인공을 지그시 바라보며 고백한다. 내 연락 받아요. 문자에 답장해요. 나오라고 하면 나와요.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읍시다. 28은 이래요. 열정은 무한하고 지금 내 열정의 주인은 나예요. 최근에 본 드라마나 영화를 통틀어 최고의 고백 장면이라 부르고 싶다. 내 열정의 주인은 당신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열정의 주인은 나예요 라고 말해서다. 이 말이 흔한 고백들과 다른 점이다. 그는 상대방에게 정 안 되면 어장에라도 들어가서 버텨보겠으니 떡밥만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어째서 스스로 어장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남자의 표정이 조금도 비굴하지 않은 것인지. 그렇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좋아하는 감정과 그것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 좋아한다는 이유로 약자가 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 주체가 자기 자신임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고백하면서 내 열정의 주인은 나예요 라고 말한 남자 주인공이 멋있어 보인 것이다. 나는 고백을 받기보다 하는 편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7대3의 비율로 고백을 더 많이 했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고백한 것은 아니었다. 심사숙고해서 길게는 1년을 기다렸다가 고백한 적도 있다. 그토록 오래 공들인 고백의 결과는 거절이었다. 몇 번의 거절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내게 그를 좋아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에게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거절이 힘들고 아프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뒤로도 나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고백하자. 난 내가 좋아. 지금 당신 마음에 있는 그 사람에게 고백하자. 난 내가 좋아. 거절은 아프지만 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내 고백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도와줄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지만.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소설 빨간머리 애는 고아원 출신의 소녀 앤셜리가 나이든 남매가 사는 초록 지붕 집으로 오면서 시작된다. 매슈와 마닐라는 농사일을 도와줄 남자아이를 입양하려고 했지만 도중에 일이 꼬이는 바람에 앤이 오게 된다.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간 매슈는 여자아이를 보고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곳에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일단 집으로 데려온다. 그날 밤 매슈는 앤을 고아원으로 다시 보내자는 마닐라의 말에 앤이 초록지붕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우물쭈물하긴 했지만 평소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던 매슈로서는 대단한 용기를 낸 것이리라. 하지만 마닐라는 단호했다. 저 아이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마닐라의 말은 현실적으로 옳았다.
애당초 매슈의 농사 일을 도와줄 남자아이가 필요했던 거니까. 그런데 매슈는 한결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저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 남을 돕는 일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위하는 행위이다. 그 다음이 상대방이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니까. 게다가 왠지 모를 뿌듯함과 존재감도 느낄 수 있다. 애니 마닐라와 매슈의 도움으로 더없이 행복하게 산 것은 맞지만 그에 못지않게 두 남매도 타인을 돌보고 사랑하며 가슴 벅찬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돕는다고 해도 그것이 언제나 선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매슈의 말이 얼마나 성숙한 어른의 마음인지 알게 된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해보자는. 상대방에게 보탬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잘 모른다. 부담이나 상처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수녀님이 가방에서 떡을 꺼내 나눠주셨다. 땡땡씨가 여러분 드리라고 주신 맛있는 떡인데요. 여기 오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분께 드려서 몇 개 안 남았네요. 떡을 드려도 되냐고 물었는데 다행히 받아주셨어요. 떡을 받은 사람은 거리에서 만난 노숙인이었다. 나는 수녀님의 말을 들으며 나의 도움을 받아주는 게 고마운 일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저 돕는다는 나만의 기쁨에만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많은 것을 증명해준다. 무엇보다 그 모습을 당신 자신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내치지 않고 받아준 상대에 대한 감사이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훗날 나도 모르게 품게 되는 보상심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남을 도우며 행복할 수 있다. 나 자신이요. 나도 내가 참 좋아. 우주 대스타가 되고 싶어 남극에서 온 펭수. 그는 한국의 한 방송사 연습생으로 활동 중이다. 펭수의 영상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중독성 있는 캐릭터다. 10살의 정체성은 잃지 않으면서 힘들 때 마냥 기대고 싶은 의젓함, 귀여움을 유지하면서도 누구에게든 할 말 다하는 솔직함이 펭수만의 매력이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펭수의 모습에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대리만족을 느낀다. 그런 펭수에게 인기 비결과 그의 롤모델을 물어보았다. 당신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 자체. 롤모델이나 이상형이 누구예요? 나 자신요. 인기 비결이 뭐예요? 나 자신이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다. 매력, 인기 비결, 롤모델이 모두 자기 자신이라니. 펭수의 짧은 이 한마디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려 했던 자존감의 정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온다. 누군가 나의 매력이나 장점을 묻는다면 나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또는 남들이 인정해준 것을 말할 것이다. 롤모델이나 이상형은 어떤가? 나보다 잘나가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꼽을 것이다. 너무 멀리 있어서 나로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인물일 테고,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수록 롤모델에 가까워지기보다 같아질 수 없음에 좌절하고 그런 자신을 점점 비하하게 된다. 내가 롤모델로 생각하거나 남들이 인정해주는 모습은 수많은 나의 모습 중 일부이다.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싫다면 나를 바라보는 남들과 나 자신이 다를 게 없다. 적어도 나를 바라보는 나는 남들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 나이니까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평가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펭수도 실패하고 좌절한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작은 날개를 파닥거린다. 화도 내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우리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펭수는 스스로를 좋은 점과 나쁜 점으로 나누어 보지 않는다는 거다. 펭수는 자기 자신을 펭수로 바라봐준다. 이것이 펭수가 우주 대스타인 진짜 이유이다. 나도 어떤 질문에 1초의 망설임 없이 나 자신요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지, 나도 나만의 대답을 찾아야지.